안녕하십니까. 대출상담사 조철민입니다. 이번에 오늘은 양아치 같은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사기를 쳐서 저축은행 대출을 진행시키는가를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어제 상담을 했던 이제 아주머니죠. 여성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되는 직장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 달에 월급여가 200 정도 되시는 분이고,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계셨던 거는 채무가 이제 카드론이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이렇게 들고 계셨던 분이에요. 기존 채무가. 기존 채무가 거의 한 1,500 정도 되셨던 분인데, 뭐 카드론하고 서비스 합쳐서요. 카드론하고 서비스 금리가,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한 14에서 17% 사이 되는 거였다고 하시고, 뭐 현금 서비스는 뭐 20% 정도 되는 거였다고 해요. 금리가 좀 높았나 봐요. 19에서 20 사이 정도. 그런 거를 갖다가 분산해서 뭐 한 3건인가 4건 정도 되셨다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 인터넷을 뒤져서 대출을 신청을 했대요.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냐? 고객님, 이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분산해서 들고 계시면은 신용등급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큰 금액을 받아서 하나로 통합을 하시는 게 신용등급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진행을 해드린 다음에 한 3개월만 더 쓰시고 나시면은 또 여기에서 더 낮은 금리로 또 갈아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진행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어떤 저축은행에 조회를 했죠. 신용조회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한테 대출 가능 금액이 2천만 원에 이제 금리가 23.9%로 나왔어요. 작살나죠. 23.9%면은 대부업체죠. 저축은행이 아니라.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4%니까, 자, 보세요. 14에서 17% 사이에 있는 카드론과 19%에서 20% 사이에 있는 현금 서비스를 중개업자의 말 한마디에 쏘가서 이분은 24%나 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다 통합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신용등급에서 과연 통합을 했지만 어떤 혜택을 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퉁쳤다고 봐야 되죠. 그냥 분산된 2금융권 카드론 서비스를 저축은행권 거의 대부업에 맞먹는 금리로 통합은 했지만, 어쨌든 저축은행 쪽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갔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돈을 받아서 카드론이나 서비스를 갚았지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저축은행 받아서 떨어진 것만큼 다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변동폭이 거의 이거를 갚아서 내가 어떤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혜택을 엄청나게 볼 수 있을 만큼, 혜택을 볼 만큼 잘 받은 대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 본인도 자기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실수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 신용조회를 자기가 직접 해봤대요. 해봤는데 예전에 카드론 쓰고 있을 때나 지금 이 중개업자들한테 쏘가서 이 저축은행을 받아서 통합을 했을 때나 등급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요. 대환대출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환대출은 안 되니까요. 대환대출은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이 원하셨던 거는 그거예요. 햇살론을 받고 싶다. 햇살론을 하고 싶은데, 자, 햇살론, 대환자금은 저축은행 거는 대환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 아주머니도 어디서 많이 공부를 하셨나 봐요. 아신대요. 저축은행 거는 대환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면은 생계자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네요. 그걸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혹시 다른 일반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혹시 뭐 중금리 대출이나 이런 게 된다면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리고 이분이 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자기가 최근에
카드 값을 연체를 며칠을 했대요. 연체 등록이 됐다가 해제가 됐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은 모든 상황 파악이 다 되죠.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은 일단 어쨌든 직장도 뭐 다니고 있고 근무기간도 괜찮고 4대 보험 되고 월급 200 받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채무라고는 이 저축은행 2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자기 연소득 아래로 채무가 있는 상태고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일반 뭐 햇살론도 나오겠지만 캐피탈권에 이런 데서도 중금리 정도로 한 15% 정도의 채무로 그 대출로 이제 대환 대출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 연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쪽이나 뭐 저기 뭐 사이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절이 나요. 실제 조회도 해드렸는데 다 거절이 났습니다. 연체 이력 때문에. 아쉽죠. 결국은 이분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해살론, 생계자금 1,100만 원이 나왔어요. 1,100만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연체 이력이 문제겠죠. 연체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해살론 자체 등급이 낮게 잡혔을 거고요. 해살론 같은 경우에는 해살론 자체 등급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예전에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해살론 신청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누구나 신청만 하면 1,500만 원씩 다 나왔었어요. 생계자금이. 대출이 많든 급여가 작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자금이 딸리는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금이 딸리니까 자격 조건을 매우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등급, 소득, 연체 이력 이런 거에 따라서 생계자금도 커트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작게 받으시는 분들은 7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1,1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나마 잘 나온 거죠. 어느 정도 평타 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100만 원 해서 진행을 하시기로 했고요. 어차피 뭐 제가 진행해 드리는 건 아니라 저도 이제 그냥 가능한 금융사에 소개만 해드린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그 금융사에서 이제 알아서 진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개업자들 이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중개업자들이 속여서 모르고 저축은행에 받다 보니까 이 죽도 밥도 안 되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 사람들이 속여서 받을 당시에 지금 2천만 원 받아서 이렇게 통합을 하면은 이 사람들 말처럼 3개월 뒤에 이게 다 대환이 다 되고 다 10% 이하 금리로 다 낮춰질 거라고 믿었었대요. 그냥 원래 이 사람이 믿게 된 거는 그 양아치 같은 중개업자들이 믿게끔 사기를 친 거죠. 대놓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도 3개월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 9%짜리, 6%짜리 이런 대출로 다 갈아탈 수 있게 해드리니까 걱정 말고 일단 이거 받아서 3개월만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이 개양아치 같은 중개업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3개월을 왜 3개월을 줬을까요? 기간을 3개월이 지나야만 신용 등급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하지만 이 중개업자들이 대부업이나 뭐 어떤 대출을 진행해주고 나서 3개월 뭐 몇 달 버텨라, 몇 달 있다가 해줄게. 얘네들이 그 기간을 설정해주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당신들이 대출을 갚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23.9%짜리 이 아줌마 속여서 이 아줌마한테 2천만 원 대출을 해주면 2천만 원에 대한 수당이 이 해당 저축은행에서 이 사기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저축은행 쪽에서는 수당을 줄 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수당을 줬는데 이 대출 받은 사람이 너무 빠르게 단기간 2-3달 안에 갚아버리면은 우리가 남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네 수당 준 거를 다시 가져갈 거다. 환수할 거다. 라는 조건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그 순진한 사람들한테 이 고금리 대출 받게 만들고는 2달, 3달 기다려라. 그 뒤에 꼭 되게 해준다.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은 그 2달, 3달 되는 기간 동안 이 중개업자한테 수시로 뭐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연락해요. 아, 잘 계시냐? 언제쯤 되냐? 2달 뒤에 진짜 되냐? 계속 보채줘. 그러면 이 중개업자들은 잘 받아줘요. 2달, 3달 기간 될 때까지는. 아, 걱정하지 마시라. 준비 중에 있다. 아, 시간, 몇 월 며칠만 딱 지나면 된다. 사탕 발린 소리 막 하죠. 뻔하잖아요. 2달, 3달 묶어놔야 되니까.
도망 못 가게 붙들어 놔야 되니까 그때 동안은 전화 잘 받아줘요. 근데 그 시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입 싹 닫고 잠수 타요. 아니면 전화해요. 전화하면 다른 사람이 전화 받아서는 아, 그 담당자 퇴사했습니다. 이딴 소리예요. 이씨. 좀 뭔가 대출을 진행하다가 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들 말 따라 해서 이게 정말 몇 달 뒤에 이게 정말 해피엔딩이 나오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심이 들면 거의 다 사기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도 상식선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무슨 어디 소설책 쓰듯이 아, 이렇게 했다가 몇 달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탁탁탁탁 그 무슨 사람이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금융시장의 정책은 매일 바뀌고요. 금융상품은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도 매일 바뀌고요.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몇 달 뒤에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자꾸 당하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